네, 안녕하세요. 이학박사 김연호입니다. 네, 오늘 바로 두 번째 시간인 바로 불로장생의 꿈, 장기재생의 기술과 현 주소를 강의할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OT 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바로 현재 지금 맞춤 의학 그리고 장기재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 재생이라고 오늘을 배워볼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인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결국에는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게 되면은 모든 장기들이 노화가 생기게 됩니다.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기능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각자 질병들을 얻게 되죠. 네, 질병들을 얻게 되면 그 장기들이 그 기능성들을 모두 상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서부터 사람들은 이런 장기들이 이게 노화가 되고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바로 약으로 어, 재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왜냐면 약으로 뭐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약으로 인해서 그런 암세포들을 죽이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정상세포들이 자라면서 그 기능성을 다시 회복하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뭐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이런 난치병들은 이런 약으로서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역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지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로 지금 암이 많이 발전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암에 대한 뭐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암들은 고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실정이에요.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생명공학과 그리고 이런 바이올로지에 관련된 학과에서 박사 학위들의 70%가 주제가 암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만큼 암을 정복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의 관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항암제로만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지가 않으니까 어떠한 의약품으로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으니 그렇다면은 건강한 세포를 우리가 키우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장기를 재생을 시키고 우리가 바꿔 껴보고 이런 장기 이식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기 이런 재생 가능에서의 가장 시초는 당연히 바로 장기 이식일 겁니다. 장기 이식. 아마 장기 이식은 정말 옛날부터 많이들 시도를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시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은 보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은 타 동물에서부터 똑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콩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동물 우리가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바로 뭐 영장류도 있지만 뭐 돼지도 있습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에 있는 그런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서 나에게 이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의 이식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이식 방법.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든 장기 이식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 반응. 면역 반응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돼지든 다른 사람에서 들어온 콩팥이 나에게 내 몸에 들어오면 이게 바로 내 것의 콩팥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외부 침입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련돼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장기가 내 몸 안에서 적응하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 콩팥이 결국에는 죽더라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외부에서 장기를 얻어오게 되었을 때 그 장기가 결국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에는 저는 그 장기 하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콩팥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어서 하나 정도는 만약에 기능을 못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잘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게 바로 뭐 심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 췌장이 되었거나 뭐 어떤 위라든지 뭐 한 개밖에 없는 장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를 하였을 때 장기 이식을 하였을 때 이러한 면역 반응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장기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망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녹화 당일 2023년 12월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돼지에서부터 심장을 이식을 받은 외국에서 굉장히 큰 수술을 진행을 했고 그 수술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더 살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런데 마지막 3개월 뒤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기증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이식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됐죠. 이만큼 면역 반응은 이식을 받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런 세포라든지 그리고 거기 갖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세포와 내가 갖고 있던 기질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언젠간 다르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면역 반응을 일어나서 결국에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골수 이식이라든지 이런 뭐 콩팥도 이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 그 직계 가족에서 많이 이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계 가족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거의 비슷한 유전자를 일부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증자가 부족해요. 기증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나의 친척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의 자식들한테 이런 기증을 받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런 기증자들이 사실상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증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안구 이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기증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 이식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죠. 뭐 나의 직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도 뭐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게 되면은 그런 조건들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고가 나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서 우리가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을 때 혈액을 우리가 몸 안에 받을 때에도 우리가 같은 혈액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도 결국에는 이런 조건들이 모든 것들이 이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건들이 모두 다 맞아야지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이런 보고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한 2000년대 한 중반기 정도 이때부터 막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2000년 후반대 이때부터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 아마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 한 2004년, 2005년 이때쯤에 줄기세포로 큰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었죠. 그래서 모 교수님께서 줄기세포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그때부터는 줄기세포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을 때였습니다. 줄기세포 관심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줄기세포라는 건 있다라고 그렇게 그 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줄기세포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줄기세포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를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가 발견했었던 줄기세포는 바로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여성의 그 난자에 있는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착상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아기로까지 크게 되잖아요. 아기까지 클 때까지 거기 있는 줄기세포들은 뭐 어떤 거든 어떠한 장기라든지 어떤 모든 것들로 다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분화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갖고 있는 줄기세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체 구조를 모두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만들 수가 있는 정말 그 태초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태초의 씨앗으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그 배아줄기세포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아줄기 세포를 우리가 뽑아내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바로 윤리적인 문제예요. 결국에는 여성에서 그 난자를 우리가 대량으로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런 연구가 많이들 활발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 자체를 충분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눈을 돌린 것이 뭐냐면 바로 성체줄기세포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라는 건 무엇이냐면 완전히 아기가 돼서 태어난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쭉 자라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각자 장기에서는 일부 줄기세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피부도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피부가 자라나기 시작하죠. 새로운 피부가 자라난다는 것은 그 피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들이 우리 이 체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피부 줄기세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장기 안에서도 염증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염증을 치유하면서 거기서도 새로운 줄기세포들이 나오고 그 줄기세포들이 그 장기에 맞는 세포들로 다시 분화가 되면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 근육이 찢어지고 거기서 다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몸이 커지고 하죠. 이런 과정들이 다 근육 줄기 세포가 나오면서 그 근육 세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 양이 많아지고 커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그 장기들에는 그런 줄기세포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줄기세포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면은 어, 분화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분화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줄기세포가 결국에는 어떠한 뭐 피부세포라든지 근육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피부에서 뽑아낸 줄기세포가 뭐 예를 들어서 세포라든지 콩파세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 분화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을 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최근에 일본 과학자가 한 가지 새로운 줄기세포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이에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줄기세포는 뭐냐면 성체줄기세포를 다시 나이를 거꾸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줄기세포처럼 다시 만들어낸 유전자 재조합으로 다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현재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거의 배아줄기세포와 비슷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전 분화능을 거의 가깝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모든 게 다 좋냐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바로 분화의 유도성이 바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나는
콩팥세포를 만들고 싶은데 키우다 보면 위세포가 된다든지 간세포가 된다라든지 좀 이러한 내가 유도시키려고 내가 원하는 세포로 유도시키려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발전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어떠한 세포들로 다 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또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암세포로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로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추려고 하는 요즘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줄기세포가 과거에 이런 배아줄기세포에서 직접 뽑아내서 연구를 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체줄기세포까지 왔다가 성체줄기세포의 그런 분화 제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까지 현재 많이 발전되고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서는 장기 재생을 하게 되려면 그러면은 줄기세포로 장기 재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2D 배양입니다. 2D 배양. 2D 배양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린 장기라는 것이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3차원 입체로 장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장기 이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세포를 키우는 것을 봐면 이러한 접시, 이런 페트리 딥시에다가 여기 빨간색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세포의 영양분, 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밥을 영양을 넣어주고 이 밑바닥에 줄기세포나 우리가 키우고 싶은 세포들이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미경 사진인데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평평하게 자라기 때문에 2D 형태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입체 형태로 만들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과학자들이 열심히 생각을 했죠. 이러한 2D 배양이 아닌 3D 배양을 어떻게 할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 키를 얻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몸 안에서는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세포의 기질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어, 이런 세포들이 여기 안에 있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냥 세포들끼리 서로 들러붙어서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는 그 그물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물망 안에 이 사진만 보시다시피 이런 그물망 같은 거 안에 여기에 세포들이 이렇게 껴있고 이 세포들이 아주 많이 붙어서 자라게 되면서 서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지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지체들이 우리 모든 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마다 그 지지체의 구성 요소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거의 구성 요소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콜라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이런 것들도 다 콜라겐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고자 요즘에 콜라겐 건강기능식품들 많이 섭취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다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런 지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이 총 12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타입 중에서 여러 가지 콜라겐들이 서로 합해져서 각각 장기에 맞는 그런 지지체들이 우리 몸 안에서는 스스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장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이 구조 지지체를 어디서부터 얻어낼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장기를 버려지는 장기에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장기 뭐 콩팥이라고 하면 콩팥 중에 하나가 기능성을 잃었다고 하면 그 콩팥을 떼어내고 거기 안에 있는 어, 거기 안에 있는 문제가 있는 이런 세포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탈세포라고 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탈세포를 하게 되면 이게 실제 연구 논문에서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인데 탈세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이런 장기들이 이렇게 하얗게 남게 됩니다. 이 하얗게 남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콜라겐 그물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얗게 이
지지체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지지체에 우리가 키웠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iPS 그런 줄기세포라든지 성체줄기세포라든지 뭐 배아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줄기세포들을 넣어주어서 우리가 원하는 콩팥을 다시 재생시키는 이런 기술, 그게 바로 재세포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다시 재생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빨개지게 되는 이런 재세포를 시켜서 다시 내 몸 안에 이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요즘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세포는 현재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탈세포의 기술은. 그렇지만 재세포가 사실 어렵죠. 재세포가 내 줄기세포가 거기에서 안착을 해서 다시 어, 그 콩팥이라고 하면은 다시 콩팥 세포로 그 수많은 세포들이 다시 만들어내고 그 분할을 하는 그 과정이 유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잘 어, 잘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개 갖고 있는 이런 콩팥 같은 아니면 뭐 연골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탄세포, 재세포로도 뭐 앞으로도 어,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장기 재생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재생 2탄으로 해서 우리가 바이오 프린팅으로 가지고 장기 이식을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